국민 커피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역대급 밉상이 되었습니다. 텀블러 하나 팔아보겠다고 1980년 5월 광주거리를 탱크가 짓밟던 그 장면을 마케팅 콘셉트로 끌어다 쓴 대가. 신세계는 지금 상상 이상의 청구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마케팅팀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모처럼 박아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유통공룡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냉혹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함이 기울어지는 지금, 여러분의 계좌와 소비 선택에는 어떤 파장이 밀려오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 모양 텀블러를 밀면서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출시 시점이 5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5월 18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탱크 앞에 짓밟힌 수많은 시민들의 피가 배어있는 날입니다. 그 언저리에 탱크를 콘셉트로 내세운 굿즈 이벤트를 들고 나온 겁니다. 우연이라고요? 저는 우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무지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가 동시에 폭발한 사건입니다. 수백 명의 마케터와 브랜드 담당자와 법무팀이 존재하는 조직에서 이 기획이 아무런 제동 없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거대한 공포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길이 번지는 속도는 어떤 위기관리팀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앱에서 버디패스 해지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디패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무료 음료 쿠폰과 각종 혜택을 받는 구독 상품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충성 고객을 낙인시키기 위해 공들여 만든 구독 경제 모델의 핵심입니다. 한 명이 이걸 해지할 때마다 매달 반복되는 안정적인 매출이 한 줄씩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수만 명 단위로 쏟아지면 재무제표에 흉터로 남습니다. 일시적 매출 감소가 아니라 고객 생애가치 전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신세계 측의 대응은 대표이사 전격 경질이었습니다. 빠른 결단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패닉을 읽었습니다. 오너 일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표이사 목을 이 속도로 날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조차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이 올라오자마자 댓글란은 싸늘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가 반성이 아니라 주가 방어와 매출 하락을 틀어막기 위한 비즈니스적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소비자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SNS 시대의 대한민국 소비자는 기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커피 시장의 강자, 수조 원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왜 이런 위험천만한 무리수를 뒀느냐는 겁니다. 쇼핑몰이 잘 굴러가고 이커머스가 돈을 벌고 현금이 쌓이는 기업은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기업이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화제성으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숫자가 버텨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기업이 이런 도박을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조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신세계 그룹 전체의 이커머스 참전 역사와 그 처참한 성적표를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G마켓을 인수한 건 2021년이었습니다. 3조 4,400억 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마트가 수십 년간 전국에 대형마트를 깔면서 쌓아올린 신뢰와 현금을 한 방에 베팅한 겁니다. 쿠팡의 기세를 꺾겠다고, 이커머스 판도를 뒤집겠다고 3조가 넘는 판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당시 신세계 경영진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 쿠팡도 긴장하겠구나. 유통공룡의 이커머스 반격이 시작되었구나.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G마켓은 해마다 수천억 원 단위의 적자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쿠팡은 오히려 그 사이 규모를 불려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버렸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정면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G마켓은 무슨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가격은 쿠팡에 밀리고, 배송은 쿠팡에 밀리고, 앱 경험은 쿠팡에 밀리고, 가격 최저가는 알리와 테무에 밀립니다. 포지셔닝이 없는 플랫폼은 시장에서 서서히 잊혀집니다. 이게 지금 G마켓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SSG닷컴은 어떻습니까? 신세계 프리미엄 이커머스 전략의 정수였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의 퀄리티를 온라인으로 가져오겠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로 차별화하겠다는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일부 소비자층을 잡아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로켓프레시로 새벽 배송 시장을 파고들면서 마켓컬리가 프리미엄 식료품 새벽 배송으로 고급 소비자를 선점하면서 SSG닷컴이 설 자리는 급속도로 좁아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퀄리티의 상품을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생기면 브랜드 충성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이걸 신세계 경영진만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급기야 신세계는 G마켓의 알리바바 계열 자본가의 합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건 전략적 제휴가 아닙니다. 3조가 넘는 돈을 들여 사왔는데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경영진 스스로 백기 들고 인정한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핵심 사업부의 독자 생존 능력을 상실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냉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반영됩니다. 처참한 이커머스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신세계 그룹 내에서 그나마 돈을 버는 사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전국 1900개가 넘는 매장, 안정적인 객단가, 버디패스로 로그인된 충성 고객. 이 브랜드가 뽑아내는 현금 흐름은 G마켓과 SSG닷컴이 태워버리는 적자를 메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세계 입장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그냥 커피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에 더 세게 압력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많은 굿즈를, 더 자극적인 이벤트를,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쏟아내야 한다는 압박이 쌓인 겁니다. 그 압박의 끝에서 나온 것이 탱크 텀블러이고 탱크데이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에 오너리스크라는 최후의 변수가 겹칩니다. 강력한 오너십은 위기 없는 성장기에는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는 독이 됩니다. 오너의 판단이 틀렸을 때 내부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기업 지배구조라고 합니다. 신세계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5월의 탱크 텀블러는 기획 단계에서 폐기되었어야 합니다. 그게 폐기되지 않고 출시까지 이어졌다는 건 이 조직 내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이미 손상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포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건 신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에 몰린 모든 거대 조직이 걷는 가장 위험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구조적 붕괴의 다음 단계, 대체제들이 피를 튀기며 이 시장을 잡아먹는 장면과 신세계의 미래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합니다. 쿠팡과 알리와 테무가 어떻게 이 판을 끝내고 있는지, 그리고 2-3년 후 이 그룹의 계열사들이 어떤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될 것인지 그 잔인한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잃은 브랜드에게 시장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것은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었고 경험이었고 나는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람이라는 소비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적어도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탱크데이 하나로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날카롭게 칼을 갈아온 경쟁자들이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먼저 저가 커피 시장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이 브랜드들이 지금 이 순간 웃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통쾌하게 웃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로 전국 매장 수를 수천 개 단위로 깔아버린 이 브랜드들은 원래 스타벅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비층이 달랐고 브랜드 포지셔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타벅스에 등을 돌린 소비자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블루보틀로, 폴바셋으로, 투썸 플레이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비싼 돈을 계속 커피에 쓰는가? 그 지출의 정당성이 브랜드 신뢰에서 나왔다면 신뢰가 무너진 순간 소비자는 아주 빠르게 실용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고급 경쟁자한테 지는 게 아니라 저가 시장으로 소비자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객단가가 높았던 핵심 충성 고객이 저가 브랜드로 이동하는 순간 매출은 이중으로 타격받습니다. 방문 고객 수가 줄고 남은 고객의 평균 지출액도 낮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게 브랜드 희석의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한번 낮아진 가격 저항선은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2,000원짜리 커피에 만족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나면 스타벅스 6,000원 아메리카노의 프리미엄을 다시 납득시키는데 그 브랜드가 쏟아야 하는 마케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커머스 전선은 더 처참합니다. 쿠팡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쿠팡은 단순히 빠른 배송회사가 아닙니다. 쿠팡은 소비자의 일상 전체를 잠식하는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로켓 배송으로 생활용품을 잡고 로켓프레시로 신선식품을 잡고 쿠팡이츠로 외식 소비를 장악하고 쿠팡플레이로 여가시간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로켓와우 월정의 카너로 묶어서 소비자를 가두었습니다. 이게 플라이 휠입니다. 한 번 안으로 들어온 소비자가 나가려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편의를 한꺼번에 포기해야 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G마켓과 SSG.com이 소비자를 빼앗아 오려면 쿠팡이 주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강력한 무언가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내에 그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쟁자들이 절대 맞출 수 없는 가격대로 진입해서 가격 민감한 소비자층을 먼저 집어삼킨 뒤 서서히 위로 올라오는 전략입니다. 지금 한국 소비자들이 생활소품, 전자기기 주변용품, 의류 등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상당 부분이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G마켓으로 돌아옵니까? 품질이 기대 이상이고 배송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소비자는 돈을 더 내고 이전 플랫폼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여기서 가장 냉혹한 법칙을 집행합니다. 신뢰를 잃은 브랜드와 소비자 지갑을 이미 열어버린 대체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그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무너지고 가격을 유지하면 고객이 떠납니다. 마케팅을 강화하면 비용이 폭등하고 마케팅을 줄이면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이 사면초가 한가운데 신세계가 서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차별화인데 지금 신세계에 그 차별화가 없다는 게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입니다. 대표이사 목을 날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언론에 죄송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됩니다. 주가가 3일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신세계가 겪고 있는 일은 빙산의 수면 위 부분입니다. 아래에 잠긴 덩어리가 훨씬 크고 훨씬 차갑습니다. 그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2, 3년 안에 벌어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에 투자하셨거나 고려하신다면 이 다음 몇 분은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첫 번째, G마켓 구조재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의 적자 구조가 3년을 더 지속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무한정 현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체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알리바바와의 합작을 심화시켜 사실상 플랫폼 경영권을 내어주는 방향, 아니면 플랫폼을 축소하거나 아예 매각하는 방향. 전자를 생각하면 G마켓은 살아남겠지만 신세계 브랜드로서의 G마켓은 사라집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이커머스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후자를 선택하면 3조 4,400억 원에 사온 자산을 그 가격에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적자 기업을 제값에 사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이마트 주주에게는 손실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주가가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하락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타벅스 코리아 성장 엔진 둔화 시나리오입니다. 버디패스 해지가 이번 사태 직후 급증했다가 일정 시간 후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수습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신규 고객 유입이 막히는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성장 방정식은 오랜 고객 유지에 신규 유입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2030 잠재 고객들, 역사의식에 민감하고 SNS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대가 처음부터 스타벅스를 선택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매출 감소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지속되는 구조적 성장 둔화가 옵니다. 그리고 성장이 둔화되면 마케팅 비용이 늘어야 하고 비용이 늘면 또 수익성이 압박받고 그 압박이 또 다른 무리수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브랜드 재건인데 브랜드 재건은 몇 달짜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세 번째, 그룹 전체 밸류에이션 할인 가속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이커머스 적자로 시장이 신세계 이마트에 적용하는 주가 배수는 낮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 브랜드 리스크, 고객 이탈 우려, 오너십 리스크라는 세 겹의 할인 요인이 추가로 올라탑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기업의 미래 수익에 의문부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기업의 주식에 붙는 프리미엄은 쪼그라듭니다. 대표이사 교체 이후 단기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반등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반등은 더 크게 빠지기 위한 기술적 조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혼란을 가장 크게 반기는 건 쿠팡입니다. 신세계가 흔들릴수록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단순해지고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더 공고해집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탈하는 고객은 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 원료가 됩니다. 신세계의 빈자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채웁니다. 자본주의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자가 쓰러진 자리에 더 강한 자가 올라서는 이 냉혹한 순환 속에서 신세계는 지금 무서운 속도로 약자의 자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최종 선고, 개미 투자자와 영리한 소비자가 지금 당장 내려야 할 냉혹한 결정은 마지막 막에서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이게 단순한 불매운동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무를 보면서 숲이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탱크데이 사태는 방아쇠였습니다. 총알은 이미 오래전에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수조원 적자라는 총알, 브랜드 차별화 부재라는 총알,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라는 총알이 전부 제자리를 잡고 있었고 탱크데이가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알들이 신세계 그룹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그리고 이 대답에 따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신세계 이마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하려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의 단기 반등을 탈출 기회로 보십시오. 대표이사 교체 이후 언론이 이 사태를 소비하고 사과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옵니다. 그 반등에서 손을 털지 않고 평단 회복을 기다리신다면 저는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G마켓의 적자를 메울 구조적 해법이 없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신규 고객 유입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했고 이커머스 경쟁 구도는 신세계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 대표이사 교체로 해결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구조적 하방 압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세계 계열사 전체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은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오프라인 프리미엄 포지셔닝, 명품 브랜드와의 관계, 강남과 센텀시티라는 입지 자산은 이커머스 적자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룹 전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의 파편이 어느 계열사까지 틀 것인지를 냉정하게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투자는 개별 종목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에 속한 생태계와 오너 리스크라는 변수 전체를 보는 겁니다. 신세계는 지금 오너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은 주가에서 할인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저는 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판의 최대 수혜자를 직접 사십시오. 신세계가 약해질수록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자 숫자는 줄어들고 그 과실은 지배적 플레이어에게 집중됩니다. 그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물류센터에서 새벽 2시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로 가장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보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주목하십시오. 상장사 직접 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확장 추이와 관련 식자재 유통 기업들의 수혜 구조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누가 싸우든 반드시 돈을 버는 위치에 서십시오. 전쟁터에서 총을 파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커머스 물동량이 늘수록 수혜를 보는 물류 자동화 기업, PG사, 배송 인프라 기업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수익은 늘어납니다. 소비자로서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타벅스를 끊느냐 마느냐를 묻는 건 잘못된 질문 프레임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브랜드가 내 소비 철학과 여전히 일치하는가? 5.18 광주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텀블러 마케팅의 소재로 꺼내든 기업의 커피를 매일 아침 마시는 행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판단을 대신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매는 하루아침에 기업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브랜드를 향해 굳어진 냉소는 광고 예산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되돌리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코카콜라가 뉴코크 사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강제 퇴거 영상 한 편에서 배운 교훈이 그것입니다. 소비자의 감정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지만 구매 이력에는 정직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
이것 하나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두고 가십시오. 기업은 소비자를 배신했을 때가 아니라 그 배신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를 내부에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진짜로 무너집니다. 신세계가 탱크데이 하나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탱크데이를 만들어낸 조급함, 그 조급함을 낳은 이커머스 적자, 그 적자를 만들어낸 전략 부재, 그 전략 부재를 교정하지 못한 내부 시스템의 붕괴, 이 연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다음 사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시장은 두 번째 실수를 첫 번째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자본주의는 늘 그렇게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작동할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이 냉혹한 구조를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눈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불편한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